내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심사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요거 끊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부될 겁니다. 발부돼요? 예, 저는 발부될 거라고 보고 오늘도 중앙일보 단독 보면 그렇잖아요. 단독에서도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불었다는 거잖아요. 다 불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김상욱 의원은 어쨌든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왔기 때문에 혹시 뭐 우호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더라도 아 그런가 할 수 있을 텐데 들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나 표결 나 방해받았어. 그때 오락가락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해가지고 나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어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가 제일 명징하게 들었던 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체포동의안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 누가 나한테 표결 방해를 받았냐?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 왜냐하면 김재섭 의원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나 방해 안 받았는데 그래서 네. 가수했는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우원식 의장이 12시 1분에 총집결하라고 본회의에 문자 그렇죠. 보냈는데 2분 뒤에 그러니까 진짜 본회의장에 모이면 어떡하지? 당사로 보낸 거예요. 네. 그 2분 뒤에 거기에 대해서 왜 설명을 못 합니까? 그때 한동훈이랑 통화도 해요. 12시 3분에. 네. 그때는 한동훈 뭐라 그랬습니까? 막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거 표결을 어떻게든 막아야 될 텐데 그리고 한덕수와의 통화가 사실 스모킹 건으로 보이는데 영장 청구서를 보더라도 정부 인사들로부터 어쨌든 이 불법성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기재가 돼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길게 통화한 게 한덕수예요. 7분. 예. 왜냐하면 그 다음에 윤석열이랑 통화를 할 때 2분 통화하거든요. 네. 한덕수는 끊임없이 일관되게 얘기한 건 하나가 있어요. 이거 불법 계엄이었고 절차든 실체든 국무회의든 뭐 이런 것도 있지도 않았다. 네. 그걸 전달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구속하지 않는다 부인하고 있는데 예.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박성재 장관 봐가지고 이제 불안이 엄습하는데 우리 신 변호사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영장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건 당위론이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조이대 체제 사법부에다가 희망 고문을 당하거나 국민들이 농락을 당할 시기는 전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 영장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아 진짜?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의 사법부가 만약에 정상이라면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의미는 조이대 체제가 제거되고 뭔가 조이대의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상적인 사법부라고 한다면 네. 저부터도 사법의 독립을 나서서 외쳐줄 겁니다. 저부터도.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요. 입이 아프다, 입이 아프다, 독립을 팔아가지고 본인들을 성역화하고 온갖 나쁜 짓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네. 단적인 예가 뭡니까? 박성재 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는데도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나와도 풀어줍니다. 네. 그리고 김진우 증거인멸을 본인이 인정했어요. 근데도 김건희의 오빠 풀어줍니다. 근데 조태용 구속되거든요. 네. 그럼 사법부의 기준은 뻔한 거예요. 어떤 국정농단 내지는 이 내란범이 왔을 때 내지는 김건희 관련 부패범이 왔을 때 윤석열 김건희로 올라가면 기각을 내리고 네. 윤석열 김건희와 떨어져서 단독범으로 칠 수 있고 꼬리자리가 가능하면 영장을 발부해주는 지금 딱 이런 구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이건태 의원님 오셨는데 그 지금 박성재 전 장관.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구성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법률 위법 구성이. 그래서 박성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내주면 추후에 조희대 조사 후에 조희대에 대해서도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조희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 법원이. 예. 그러니까 조희대를 비호하느라 박성재에 대해서도 영장을 못 치는 거다. 그러니까 인계철선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서 막는 건데 네. 그 맥락에서는 추경호라는 인물은 국민의힘으로 가는 그렇죠. 첫 번째 관문인 관문이고 거죠. 이게 뚫리면은 또 다시 윤석열 쪽으로 가면서 위헌정당 법무검찰이 위험해지고 그러면서 또 사법부가 예.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사법부의 영장전담 판사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남세진 아니 대한민국의 중앙의 판사들이. 영장전담 판사들 이름을 이렇게 외우고 다닌 날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한 건씩은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네. 이번에 뭐 이정재 판사가 한다나요? 네. 누가 신뢰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장미 변호사님이나 이런 변호사님들께서 정상적인 사법부를 놓고 평론하시고 전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면 그게 정상이죠. 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의 이 조이대 체제는 안 나온다. 정상적으로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그러니까요. 때는. 그렇다면 지금 조이대가 짜놓은 판에서는 이 자판기처럼 윤석열 김건희를 비호해야 된다. 그럼 기각으로 보호해 주는 거고 네. 윤석열 김건희와 무관하다. 혼자서 덮었을 수 있다. 그러면 영장 발부해 주는
이 공식이 저는 깨지기가 매우 어렵다. 예. 그래서 저는 추경호 당연히 발부돼야 되는 건 당위론인데 예. 지금의 이 비정상 조의대 체제 하에서 영향권 하에서는 전 추경호는 비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없는 아니냐.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법에 대한 이 조의대와 직위원이라고 상징됐던 이 인적 청산을 안 한 후과가 지금 여기까지 밀려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조의대 직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 요구를 우리가 대선 전부터 얘기했어요. 네. 오래 했죠. 올해 저희가 맞아요. 사실상 1년 1년 내내 직위원 조의대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근데- 이런 점을 우려를 미리 한 거고 그렇죠. 저도 내란 특별법을 지난 3월부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제가 편의점에서 계속 알박기 인사 취소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내란 특별 재판부도 필요하고 음. 그때 제가 김건희 예. 그 관저도 박물관으로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여론전에서도 했는데 안 했거든요. 저는 그 후과가 지금 다 몰려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추경호 영장 기각이라는 거는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기각이 나오더라도 네.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음. 그 다음부터 또 열받아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근데 계속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효능감을 자꾸 잃어가면서 정치인들이 그 말빚을 지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되는 일은 없고 조의대는 2027년 6월까지는 임기가 살아있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저는 본질적인 걸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주변만 빙빙 돌아가지고는 전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선이 봅니다. 굉장히 넓어졌어요. 사실은 전선이 굉장히 넓어졌고 지금 이제 법원이 집단 반발, 그러니까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도 네. 집단 반발하게 생겼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법행정 그 TF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원 포인트로 사실은 그러니까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보수 중도 보수의 표심에 혹시 영향을 줄까봐 선거 때문에 이제 조의대에 대해서는 탄핵안은 좀 보류하는 게 맞겠다라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일단 선거부터 해서 대선을 치른 거예요. 아니 민주당 네, 내부의 맞아요. 전략가들 말을 맞아요. 취재해 보면 이제 대선이 끝났어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계속 잠복되면서 이제 12월까지 온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일주기가 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1심 선고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재판도.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뭐 판단을 이제 전략 짜시는 분들이 아마 하셨으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건데요. 그렇죠. 어떻게 정의의 문제를 정무의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정의의 문제가 정무의 문제로 치환이 되나요? 아니 그럼 내란 특검 뭘 더 할 게 있습니까? 그냥 다 어느 정도 타협해서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논리로 전략을 짠다면요. 선거 없는 해가 도대체 언제 있습니까? 아니 내년에 지선 있고 또 그때 당 전당대회 하고 또 그 다음에도 보궐선거 있고 선거 없는 해라는 건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년 선거가 있어요, 1년에 한 사실은. 1.5번 선거 있을걸요? 또 여기당 선거하면 저당 선거하고 네. 막 그 크로스오버 돼가지고 선거가 없는 애가 어딨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어떻게 정무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정의의 문제를 정무화 바꿔가지고 이걸 돌파해보겠다?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사법개혁 저는 뭐 이 금융망식으로 펼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잘못된 전략이라고 봅니다만은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 이 조의대 체제에서 조의대가 깔아놓은 이 인적 청산에 대한 문제를 안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전 이번에 내란 일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해야 될 때다. 저 그렇게 봅니다. 다 떠나서 국민의힘 10여 명을 특검팀에서 내란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어요. 네. 그러면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왔으면 이거는 내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얘기한 것도 나온 아니고 거예요. 외부에서 얘기한 네.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표결권에 침해를 네. 당한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게 입증되었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가 안 된다라고 하면 참 답답해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